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우리 귀하디 귀한 동서 덕분에 이야깃거리가 생겨서 사연을 써봅니다. 저에게는 자기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동서가 있어요. 원래 본인이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우물안 개구리도 저런 개구리가 없어요. 아니, 개구리도 아니에요. 올챙이 수준이죠. 아직 올챙이도 안 된 알이라고 하고 싶네요. 그 정도로 세상 물정도 몰랐고 무식해서 상종하기가 싫은 사람이에요. 제가 최대한 친정이 잘 사는 걸 티 안 내고 가만히 있으니 저를 가만히로 보고 속을 박박 긁어대더라고요. 시누이보다 어쩜 그렇게 시짜짓을 하는 건지. 오히려 시누이들은 저를 안 괴롭히는데 동서만 난리였어요. 제 생각에 동서는 우리 친정이 자기 집보다 더 못 산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애나 보고 빈둥빈둥 놀면서 남편이 갖다주는 월급 받으며 사는 여편네로 취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 저를 무시했죠. 근데 가정주부가 보통 힘든 일인가요? 애 키우고 살림 꾸려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애 둘 엄마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줬어요. 동선의 친정은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고 어머니는 사업한다고 들었어요. 한 달이 건너들은 거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풍족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시아버지는 5급 공무원이시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시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집안끼리 부딪히고 급 따지고 그럴 일은 없었죠. 다만 동서는 친정 덕만 보고 살았고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다 음식점을 오픈했어요. 그 전까지는 변변한 직업도 없이 살다가 대충 자격증 따서 필라테스 강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필라테스 강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도 없고 직업의식도 없는데 그나마 자격증 쉽게 딸만 하고 친정덕으로 학원 하나 차릴 수 있어서 강사 일 한 것 같아요.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누가 누굴 가르친다는 건지. 그러다 음식점도 친정 도움을 전적으로 받아 오픈했죠. 서방님은 법원 다니는 9급 공무원이고 동서보다는 연하예요. 시댁보다 동서네가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나아서 둘이 결혼하게 된 것 같은데 동서는 시댁에서도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동서 결혼할 때 친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시댁에서도 동서를 떠받들여줬죠. 철딱선이 없고 현실 감각 없어서 노처녀로 늙었다가 연하남 하나 잡아서 결혼한 거예요. 그것도 타고난 능력이라면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공부에는 재미를 느끼지 못했고 2년째 영화 제작과 졸업 후 스텝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애 낳으니 일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친정아버지는 사업 중이고 친정엄마는 아버지 사업하는데 쫓아다니면서 여러 대표 사모님들과 친해져서 어울려 다니다 부동산 투자를 같이 했고 재미 좀 보셨어요. 솔직히 친정이 시댁이나 동서네보다 돈이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친정 부모님이 절대 사람들 앞에서 재력과시하는 거 아니다. 알았지? 돈 많은 척 하는 것만큼 없어 보이는 게 없어. 적당히 평범하게 보여야 다른 사람들 눈에 크게 띄지도 않고 평탄하게 살 수 있단다. 라고 하셔서 그냥 무난하게 살아왔죠. 결혼할 때도 시부모님 앞에서 친정 아버지는 조그만 회사 운영하고 친정 엄마는 집에서 소소하게 일하고 계세요. 특별할 건 없고 남들하고 비슷한 정도예요. 저도 스텝으로 일하고 있어 남들하고 수입이 크게 다를 건 없고요. 라고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친정에서 별로 무리하진 않았지만 무리한 척하면서 은근히 집값이며 혼수며 많이 지원해줘서 시댁에서도 돈으로 무시하진 못했어요. 아무튼 집안 사정은 대충 이래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동서가 시집 왔는데 동서가 은근히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신혼 때는 본성을 잘 숨기더니 시간이 갈수록 못된 인성이 나오더군요. 사람은 천성을 어찌할 수가 없나 봐요.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랬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어린 동생한테 형님 해야 하니 기분 나빴겠죠. 하루는 시댁에 행사가 있어서 모였는데 동서가 은연중에 제 옷차림 갖고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어우 형님, 요새 이런 옷 누가 입어요? 유행 지난 촌스러운 거 입지 마세요. 옷 없으면 제가 한 벌 사드릴게요.
형님 화장법도 너무 올드하다. 제가 샵 한번 모실까요? 여유가 없으시면 진작 말씀을 하시지. 제가 알아서 잘 챙겨드렸을 텐데. 이건 누가 봐도 저를 매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딱 기본 세미 정장만 입고 화장도 거의 안 하는데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 하더라고요. 그것도 애들 앞에서 저러니까 제 속이 더 부글부글 끓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도 동서편이라 그래, 얘가 옷이나 화장 쪽으로는 잘 알잖니. 이 양 오는 거 좀 더 신경 써서 오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형님 동서끼리 오붓하게 옷도 사입고 샵 가서 화장도 하고 그러면 보기 좋겠네. 너도 애 키우고 집에만 있느라 센스가 많이 떨어졌나 보다. 앞으로는 동서한테 많이 배워봐. 라며 열받게 하는 거예요. 암만 동서네가 돈이 더 많은 것처럼 보여도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저를 무시하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홧김에다 뒤엎고 싶더라고요.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소리 지르고 화내면 저만 손해일 걸 아니까. 어머, 이거 새로 나온 건데 유행이 지났다니요? 지난주에 남편하고 백화점 가서 산 건데. 동서 보는 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그럼 아범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그냥 이쁘다고 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이쁘게 하고 올게요. 라고 웃으면서 한마디 했죠. 웃으면서 저도 1타 2피로 한 방씩 먹이니 둘 다 별말 못하고 깨갱하더라고요. 동서는 입을 삐죽거렸지만 지가 뭘 어쩌겠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이미지 관리해야 할 거 아니까 웃으면서 먹였는데 잘 통한 것 같았어요. 속으로는 동서 입을 빨래집게로 확 집었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계속 친절하게 대해줬죠. 명절에는 제가 남편하고 시부모 선물을 항상 필요한 거 여쭤보고 사거든요. 어머님, 이번에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범하고 필요한 거 사드리려고요. 저번에 드렸던 홍삼은 괜찮던가요? 홍삼 꾸준히 드시면 좋으니까 홍삼 또 챙겨드릴게요. 괜찮으시죠? 다른 것도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럴 때 자식 덕 보는 거죠. 시어머니는 제가 항상 물어보는 데 익숙해지셔서 안 그래도 이 양반이 등산 자주 다니잖냐. 선글라스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비싼 건 필요 없고 그냥 햇빛 가려주는 거면 돼. 무리하지 말고 잘 어울릴 만한 걸로 사다 주면 좋겠구나. 안 그래도 네 동서도 와 있는데 얘도 명절 선물 기대라고 하네. 이번에는 너희 덕분에 우리가 호강하는구나. 라며 선글라스를 부탁하셨어요. 옆에 동서가 있다는 말을 들으니 뭔가 쎄했지만 저희는 저희 형편에 맞게 할도리만 하면 되니까요. 저는 왠지 모를 찜찜함을 마음 한구석에 담긴 채 남편이랑 여기저기 다니며 시아버지 드릴 선글라스를 찾았어요. 홍삼이야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되는 건데 은근히 동서가 신경 쓰여서 적당히 가격대 있으면서 고급스럽고 잘 어울릴 만한 걸로 찾고 싶었거든요. 저번에 저한테 옷이며 화장으로 꼽준 것 외에도 제가 은근히 당한 게 많다 보니 신경 쓰는 것도 짜증나지만 그래도 신경 쓸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명절 때 직접 홍삼하고 선글라스를 들고 갔는데 시댁에 들어서는 순간 되게 갑갑해 보이는 거예요. 어차피 시댁에는 제사 안 지내고 친정 먼저니 시댁 먼저니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더 먼 친정부터 갔다가 하루 자고 당일 아침에 시댁에 올라가서 하루 자고 집에 오는 편인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이 되게 좁아 보이고 어두워 보였어요. 남편하고 애들하고 시댁에 들어가니 애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좋다고 뛰어가고 동서가 웃으면서 맞이해 주더라고요. 현관에 오는 꼴도 밉상스러운 게 사람 자체가 미우면 그렇게 되나 봐요. 어머, 아주버님 형님 오셨어요? 차가 막혔나 봐요.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식사 같이 했을 텐데. 맛있는 거 많았는데 아쉽네요. 이따 또 식사 같이 해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사왔어요. 형님은 어른들 선물 준비하는 것만 해도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사드리려고요. 괜찮으시죠? 이게 또 오자마자 사람 속을 긁어대는데 남편도 뭐라 말은 못하지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전에도 아니 재수 씨는 왜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가 그 정도 돈도 없을까 봐?
사람이 왜 그러는 건지. 친정 좀 잘 산다고 무시하면 되나? 라며 화낸 적이 있었거든요. 전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러려니 해. 나이값 못하는 사람 나무라서 뭐하게. 대충 웃으면서 받아치고 넘어가면 돼. 내가 웃으면서 한 소리 하잖아. 당신까지 나서면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 알지? 라고 할 뿐이었죠. 아무튼 시댁에 가서 왠지 모를 이질감을 느껴서 두리번거리니까 시어머니가 얼른 나와서 홍삼하고 선글라스를 받으시더라고요. 예, 너무 고맙다. 안 그래도 홍삼 먹으니 둘 다 기력이 나아지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 선글라스도 너무 예쁘네. 저 양반한테 딱 어울리겠다. 너희 둘 안목이 좋으니 믿고 맡겼는데 역시 잘 사왔네. 저는 시어머니 말은 귀에 잘 들리지도 않았고 뭔가 바뀐 것 같아서 어머님, 근데 집 구조 바꾸셨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라고 물어봤죠. 시어머니는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면서 둘째가 안마의자를 사줬지 뭐야. 소파 옆에 둬서 잘 안 보였나 보다. 색깔이 똑같아서 처음에는 안 보이지? 우리도 이제 관리해야 한다며 안마의자를 사주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라고 했어요. 근데 별로 반가운 표정은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게 거실에 소파며 탁자며 이미 가구가 많았는데 안마의자까지 들이니 집이 비좁아진 거예요. 그것도 검은색으로 사서 집이 더 우중충하고 비좁아 보였던 거죠. 대충 짐작하기에 동서가 저희보다 더 비싼 걸 사고 싶어서 안마의자를 산 것 같은데 시댁이 그리 넓은 집이 아니라서 오히려 역효과였어요. 우리 애들은 안마의자 보고 좋다고 올라가고 이것저것 눌러보는데 시어머니는 얘기하면서 썩 내키하는 표정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은 동선의 덕을 보는 게 많으니까 좋지는 않아도 그걸 티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다들 너무 고맙다. 특히 둘째가 너무 무리해서 사온 건 아닌가 모르겠네. 안마의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덕분에 피로 풀기도 좋겠다. 첫째도 우리한테 필요한 거 사줘서 너무 고맙다. 이제 저 양반 등산 다닐 때마다 편하겠네. 라며 동서부터 언급하며 고마워했어요. 동서는 형님은 저보다 여유가 없으니까 제가 무리해서라도 좋은 거 사드려야죠. 앞으로도 제가 좋은 거 많이 사드릴 테니 기대하세요. 저는 별로 무리한 것도 없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부모님한테 이 정도도 못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항상 저한테 말씀하세요. 형님도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라며 으스댔어요. 저는 웃겨서 대꾸도 안 했죠. 그러던가 말던가. 네 부모 돈 나가지 내 돈 나가니? 내가 경제적으로 꿀리면 왜 시댁에서 결혼 승낙 했겠니? 하며 속으로 웃음을 삼켰죠. 쓸데없는 기싸움하는 꼴이 우스웠어요. 나이를 먹어도 정신연령이 어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싶어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할 뿐이었죠. 동서는 경제적인 부분 외에도 자기가 어떻게든 우위라는 걸 밝히고 싶어 안달난 사람 같았어요. 직업적으로도 자기는 프리랜서고 시간 날 때마다 편하게 일을 한다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형님, 저는 일하는데 형님은 일도 안 하고 집에서 퍼져서 놀고 있잖아요.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뭐라도 좀 배워보세요. 요즘 시대에 여자가 전업주부라뇨. 우리 부모님 세대면 모를까. 전에 일하셨다면서요. 스텝? 그거 박봉이긴 한데 그래도 그거라도 벌어야 아주버님이 덜 힘드시지 않겠어요? 애들한테도 떳떳해질 수 있고요. 라며 웃는데 선 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하는 데다가 실실 웃으면서 얘기하는 꼴을 보니 한 대 콱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빙그레 쌍년이라는 단어가 딱 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했죠. 그런 말을 듣는다고 기죽고 질 제가 아니죠. 전 똑같이 웃으며 동서한테 어머, 동서하는 말이 꼭 시짜짓하는 시누이 같네. 시누이들은 오히려 나 잘 챙겨주는데 동서는 형님한테 말버릇이 왜 그러지? 누가 보면 동서가 대기업이라도 다니는 줄 알겠다. 필라테스 강사하면서. 나도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이나 따볼까? 그냥 아무나 다 따는 거잖아. 그치? 라고 같이 매겼죠. 동서가 도끼 눈을 뜨고 노려봐도 전 그냥 웃어줄 뿐이었어요. 동서는
아니, 왜 필라테스 강사를 무시해요? 그거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공부도 못해서 2년째나 스텝이나 했던 주제. 지금은 완전 전업이라 일도 못하면서. 돈 없는 주제에 자존심 세우는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알아요? 거울 한번 봐요. 라며 괜히 지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네. 동서님은 밖에서 일 많이 하세요. 잘 사는 동서가 많이 보태주면 아직 합격한 지 얼마 안 된 서방님한테 좋겠죠. 강사 일 열심히 하시고 학원도 번창하시고 돈 많이 벌어서 시부모님도 잘 받들고 그렇게 하세요. 화이팅! 하고 치웠죠. 살아보니 성질난다고 콱 쥐어받고 소리 지르고 그러느니 유들유들하게 넘어가며 할 말은 하는 게 낫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호구 취급받으니 할 말은 하되 적당히 넘어가니 동서가 더 열받아서 뒷목 잡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걸 보니 괜히 재밌어서 일부러 더 빙빙 돌리면서 꽈배기처럼 꼬아서 얘기하기도 했죠. 근데 동서가 저를 더 돈 없는 거지 취급할 만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제가 일명 5만 원 사건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때 당장 5만 원이 없던 것 같고 저를 거지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돈이 떨어질 때도 있는 건데 그걸 갖고 그렇게 꼬투리 잡아서 망신 주려고 하니 참. 저렇게 남 위에 서려고 하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시부모님도 그 사건 이후로 동서를 점점 멀리 하시더라고요. 그날은 시댁에 저희 식구랑 동서네랑 다 모였을 때였어요. 왜 모였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누구 생신이었거나 시댁에 행사가 있었을 거예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동서는 기싸움 아닌 기싸움을 했던 것 같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애들하고 시부모님 챙기면서 쉬고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TV 채널을 돌리면서 이것저것 보다가 갑자기 홈쇼핑에 채널을 고정시키더라고요. 홈쇼핑에서 갈비탕을 팔았는데 유명 셰프가 만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원래 홈쇼핑 보면 저런 거 다 가짜야. 괜히 샀다가 품질 안 좋으면 누가 배상해 주겠어? 너희도 TV나 인터넷에서 파는 건 사지 마라. 알았지? 물건은 직접 보고 사야 돼. 라고 외치는 분이었어요. 물건은 내가 직접 봐야 된다는 굳은 신념을 가졌던 시어머니였는데 그날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갈비탕을 사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봐도 방송에서 배우들이 진짜 맛있게 먹긴 했어요. 갈빗대를 잡고 큼직한 고기를 뜯는데 군침이 돌긴 했거든요. 속으로 저도 어우 진짜 맛있게 먹네. 저거 하나 사드리고 우리 거도 살까 했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마침 저한테 얘 앞만 봐도 저 갈비탕은 사야 될 것 같다. 기왕 사는 김에 넉넉히 사서 너희 오면 같이 먹었으면 하는데 괜찮겠지? 근데 내가 저런 거 주문하는 거 잘 모르는데 일단 너희가 주문해주면 내가 돈 줄게. 전화만 해다오. 라고 부탁하셨어요. 저는 옳다구나 싶어. 어머님 안 그래도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전화 주문할 테니까 받으면 아버님하고 먼저 드시고 계세요. 5만 원 정도 하니까 저희가 그냥 사드릴게요. 그래야 저희도 다음에 와서 눈치 안 보고 맛있게 먹죠. 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동서는 화장실 갔었고 제가 옆에 있는 김에 전화로 주문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 동서가 옆에 있었으면 가로채서 자기가 결제한다고 했을걸요. 그럼 저는 공짜로 얻어먹고 좋긴 했겠지만요. 남편이 시어머니랑 제가 얘기하는 걸 듣더니 그거 살 거면 내 카드로 결제해드려. 컴퓨터 사서 한도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5만 원은 되겠지? 일단 내 카드로 해보고 안 되면 당신 걸로 시켜줘. 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죠. 근데 남편이 게임 광이라 그때 고사양 컴퓨터를 할부로 질렀거든요. 게다가 그달은 애들한테 들어가는 게 많아 생활비까지 많이 써서 한도가 안 됐어요. 하필 월급 직전이라 아직 카드값을 못 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5만 얼마도 결제가 안 됐고 저는 상담원한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부랴부랴 가방에서 제 카드를 찾았어요. 근데 동서가 언제 나와 있던 건지 자기가 결제한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사실 동서가 결제하면 저희야 편하죠. 근데 동서는 늘 밉살스럽게 사람을 깔보니까 그게 싫었던 건데 그때도 역시나 저를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려고 작정하고 덤벼들더라고요. 형님은 어쩜 카드 한도 5만 원도 없어요? 너무 낭비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5만 원 결제가 안 된대? 어머, 이 정도로 어려운 줄은 몰랐는데. 힘들면 말을 하시지.
아주버님 월급이 적어서 기본 한도가 30만 원밖에 안 되나? 혼자 웃기다며 깔깔거리고 저를 비웃듯이 쳐다보는데 어휴, 그걸 보면 다들 동서를 한 대씩 쥐어 박았을 거예요. 저도 그래, 나 전 재산 30만 원이다 하고 한판 뒤집고 싶긴 했는데 시부모 앞에서 싸울 순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뭐라고 하려는 걸 제가 제지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그 카드 남편 거라 하면 더 심각해질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뒤집어 쓰기로 했죠. 한도가 30만 원이라니 그건 너무했다. 내가 이번에 저희 컴퓨터 사주고 애들 챙겨주느라 지출이 많아서 그런 거지 뭐. 동서 덕분에 어머니 필요한 거 샀으니 됐네요. 갈비탕 배송 오면 동서네랑 다 같이 불러주세요. 저도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남편은 제가 적당히 잘 넘기니까 나중에 뒤에서 망신 안 줘서 고맙다 했고 시부모님도 본인 아들 체면 때문에 별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뒤에서 몰래 난 둘째가 저렇게 너한테 못되게 구는 줄 몰랐다. 우리 앞에서 저럴 정도면 우리 안 볼 땐 얼마나 심했겠니. 내가 너무 몰라줬구나. 전부터 둘째만 편드는 것 같아 미안했는데 이번에 아범 망신 안 주고 잘 넘겨줘서 고맙다. 라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속으로는 동서가 돈 더 많은 것 같으니 동서 편만 들고 같이 저 무시하셨잖아요. 아들 무시당하니 그제서야 잘못된 걸 아셨어요? 라고 외치고 싶었죠. 근데 사소한 일로 시끄럽게 할 필요 있나요? 그래서 괜찮아요 어머님. 동서가 부잣집에서 자라 그런 거겠죠. 하고 넘어갔어요. 문제는 동서가 그 뒤로 뭐만 하면 형님은 5만 원도 없던데 제가 살게요. 그래야 부담 안 되겠죠? 자꾸 형님한테 사라고 하면 앞으로 시댁에 자주 오려고 하겠어요? 라고 하거나 형님은 5만 원도 없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있는 사람이 더 쓰는 게 평등이죠. 안 그래요? 앞으로는 뭐든 제가 살 테니 형님은 그저 편안하게 계시기만 하면 돼요. 괜히 돈 없는데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요. 라면서 계속 사람 속을 긁는 거예요. 그때마다 실제로는 남편이 타격을 받았고 남편이 욱하는 걸 보니 속으로 웃기기도 했지만 일부러 대꾸도 안 하고 미소만 지었죠. 내 돈 안 나가니 저는 편했죠. 남편한테도 우리 돈 안 쓰고 동서가 알아서 다 하니까 편하지 뭐. 돈 굳는 걸로 맛있는 거나 사 먹자. 라며 달래줬어요. 그러다 동서가 갑자기 필라테스 학원을 때려치우고 강남에 레스토랑을 오픈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뭐지? 왜 저러지 하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음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무슨 레스토랑인 건지. 나중에 남편한테 들으니 동서한테 필라테스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니 수강생이 없어서 학원이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해요. 동서는 부모님이 나이 들기 전에 요식업으로 바꾸라고 하셨어요. 나이 들면 솔직히 필라테스 가르치는 것만 하긴 어렵잖아요. 나중에 사업 바꾸면 힘드니까 지금 아예 새로 시작해 보려고요. 라며 적당히 둘러댔지만 망해서 다른 사업하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아무튼 레스토랑을 오픈하든 백반집을 오픈하든 그러거나 말거나 저랑은 별 상관없었어요. 다만 아예 얼굴을 안 비칠 수는 없어서 찾아가려고 했는데 저도 애들 일정에 맞춰야 하고 오픈 날에 바쁠 것 같아 오픈 다음 날 찾아가기로 했어요. 시부모님은 첫날 갔다고 하는데 저는 다음 날 간다고 미리 연락을 했죠. 진짜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같은 식구라 축하떡을 사들고 찾아갔는데 식사 시간이 아니라 그런지 손님이 없었어요. 가게는 엄청 넓고 좋은데 손님이 없어서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전엔 많았겠지 하며 동서를 찾았는데 동서가 절 보더니 떨떠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니,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옷차림 이게 뭐예요? 화장도 샵 가서 제대로 받고 오지. 내 친구들은 형님인 거 다 알 텐데 거지 걸로 오면 어떡해요? 기본 예의도 몰라요? 처음 오픈하는데 찾아올 거면 집구석에서 살림하는 애엄마 티는 내지 말아야죠. 이렇게 후줄근하게 오면 어떡해요? 절 보자마자 망신 주는데 얼마나 무안하던지. 너무 과하지 않게 딱 오피스룩으로 입고 갔는데도 뭘 저렇게 성질을 내는지. 아예 연예인들 시상식에서 입는 드레스 맞춰 입고 갔어야 했나 봐요. 큼직한 벤 타고 레드카펫 깔아서 도도하게 들어갔어야 역시 내 형님이네 이래야 내 레벨에 맞죠 라고 했을 것 같았어요. 도대체 저한테 뭘 바라는 건지
어이가 없었죠. 그때 주변에 직원도 몇 명 있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려는 의도가 눈에 빤해서 기가 찼어요. 사장이 저러면 어느 직원이 좋아하나요? 이상한 소문만 돌 텐데. 그러면서 떡을 보더니 한 소리 하더라고요. 사람이 1절만 해야지 2절, 3절까지 하면 좋은 말도 듣기 싫잖아요. 자꾸 트집 잡고 핀잔 주니 주변 직원들 얼굴도 점점 썩은 표정이 되어갔어요. 그날 제가 떡 케이크를 크게 맞춰서 갔거든요. 나름 유명한 데서 오픈 축하한다는 문구도 넣고 깔끔하게 디자인해 만든 건데 사람 성의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기껏 축하해주러 갔더니 어쩜 저를 무시하는 건지. 동서는 저를 조선시대 양반이 노비 무시하듯 완전히 아랫사람 대하듯 했어요. 아이고, 하여튼 돈 없는 것들은 이렇게 없는 티를 낸다니까. 요즘 누가 떡을 사와요? 나보다 어린 게 더 옛날 사람 같네. 화환이나 보내지. 아, 화환 살 돈도 없나? 진짜 지독하게 서민 냄새가 풀풀 나네. 5만 원도 없는 거지가 여길 왜 오는 거야? 사람이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뭐 먹고 갈 건 아니지? 여기서 밥 먹을 돈은 있나? 라며 막말을 했죠. 시부모님도 없고 눈치 볼 사람이 없는 자리라서 그런지 저한테 막말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심해서 저도 그냥 넘어가긴 어려웠어요. 근처에 있던 몇몇 직원들도 수군거릴 정도였죠. 저는 픽 웃으며 카운터에 가서 떡을 올려두고는 축하떡이니까 다들 나눠서 먹어요. 제가 나름 신경 써서 사온 건데 이 집 사장님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래도 유명한 데서 맞춘 거니까 맛은 좋을 거예요. 아, 그리고 나 여기 본사 BRP거든요. 카드 확인해 보세요. BRP 전용 룸은 없나요? 라고 한마디 해버렸어요. 그때 매장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본사 직원도 와 있었는데 소란스러운 걸 느끼고 제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내미는 카드 보고 허둥지둥하며 기겁을 했어요. 제 카드가 최상위 VIP 카드였거든요. 그러더니 본사 직원이 저를 직접 BIP룸에 모시듯 데려갔고 매장 직원들한테 이분 최고 BIP니까 최대한 잘 모셔야 해요. 이런 분들 잘 해드려야 본사에서도 인정해줘요. 알았죠? 라며 신신당부했어요. 사실 동서가 오픈한 프랜차이즈는 제가 VIP인 본사의 계열사였어요. 제가 친정 부모님하고 같이 VIP인데 연간 본사 구매 금액이 어마어마한 수준이라 최고 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 직원이 보자마자 쩔쩔맬 수밖에 없었겠죠. 본사 직원은 다른 직원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동서한테 가서 엄청 뭐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직원들 앞에서 같은 가족을 망신 주는 거예요? 그것도 VIP 고객을 그렇게 대하면 되겠어요? 서비스 교육 안 받았어요? 이런 식이면 계약 오래 유지 못해요. 제 직권으로 재계약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 다 봤는데 소문나면 어떡할 거예요? 브랜드 이미지에 먹칠하면 손해배상 청구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몰라요? 본사 교육 때 다 가르쳐 주는 건데 어제 오픈한 가게 내일 망할 수도 있는 거 몰라요? 동서는 무식해서 그런 것도 모르고 아나무인이었던 거예요. 필라테스 하고 날 때랑 대형 프랜차이즈 운영은 하늘과 땅 차이거늘. 필라테스 학원이 왜 망했는지 그때 절실히 깨달았어요. 수강생들한테 얼마나 불친절하게 굴었겠어요. 실력도 없고 전문 지식도 없고 그렇다고 친절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본사 직원은 얼른 동서 보고 저한테 사과하라고 했어요. 동서는 못한다고 뻐기더라고요. 아니, 제가 못할 말 했나요? 솔직히 레스토랑에 이렇게 후줄근하게 오고 화장도 웬 할머니들이나 할 법한 화장하고 오는데 한 소리 할 수도 있죠. 사장 가족이 이렇게 대책 없이 하고 찾아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럴 바에는 안 오는 게 낫죠. 동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진짜 대책이 없었어요. 저런 걸 데리고 사는 서방님이 불쌍해 보일 지경이었죠. 본사 직원은 동서 태도에 버럭 화내며 당장 사과 안 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동서도 결국에는 본사 가맹점 점주일 뿐이었으므로 사과 안 하고 계속 버틸 수는 없었어요. 동서는 할 수 없이 손님,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분 푸셨으면 합니다. 하면서 진정성 없는 사과를 했어요. 저는 진정성은 안 느껴지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 2번은 못 오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오픈하고 처음 방문했으니 음식 맛 좀 볼게요.
여기 브랜드 음식은 괜찮다고는 하던데. 뭐 좀 먹고 갈 테니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사장님. 하고 메뉴판에서 마음에 드는 걸 시켜 먹었어요. 생각보다 맛은 괜찮았어요. 먹다 남으면 싸가려고 파스타에 샐러드에 스테이크 피자까지 시켰는데 가격 대비 양은 많지 않더라고요. 센스 없게 서비스로 음료도 안 나오길래 추가 주문했는데 음료는 그냥 그랬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맛있게 먹고 남은 건 집에서 또 먹으려고 포장했어요. 음식은 죄가 없으니까 열심히 먹고 왔죠. 하지만 동서가 나한테 한 짓이 암암리에 소문이 퍼져서 그런지 오픈 후 손님이 잘 안 오는 것 같았어요. 손님이 안 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서비스가 좋아야 하는데 사장이 돼서 손님이자 가족을 홀대하는 모습을 보이니 좋은 평이 나올 리가 없겠죠. 다른 손님들한테도 친절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고요. 꼭 그런 걸 떠나서도 음식 맛도 그냥 평범했고 가격은 비싸니까 잘 될 리가 없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강남에 먹거리가 널렸는데 굳이 동서가게에 갈 일도 없긴 하겠죠? 프랜차이즈라 가격은 마음대로 못하겠지만 강남권인 만큼 다른 매장보다 비싸다는 것도 손님 없는데 한몫했을 거예요. 동서는 너 때문에 가게가 안 되잖아. 네가 와서 초치고 가서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책임져. 아, 네가 소문냈지? 너 BRP인 것도 거짓말이지. 카드 위조한 거 아니야? 내가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니까 왜 그지 같은 게 와가지고 떡 같은 거 가져오니까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우 저런 게 형님이라고 라며 별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찼어요. 축하해준다고 찾아간 사람 문전박대하듯 대한 것도 모자라서 거지 취급했으면서 저한테 책임 전가를 하다뇨? 저한테 한 짓이 있으니 그 업보를 돌려받는 건데. 하긴 그런 거 알면 저를 그렇게 막대하진 않았겠죠. 뭐? 야, 네가 막말했지 내가 막말했니? 어디 형님한테 반말이야? 그리고 서비스 정신이 개판이니 아무도 안 오지. 너 같은 사장이 일하는데 누가 가겠니? 요즘 음식점 천지잖아. 근데 너네 가게처럼 비싼데 서비스 엉망인데 누가 가냐? 분수에 안 맞게 가게만 크게 차려서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공장 가서 일하지 왜? 저는 동서 속을 일부러 박박 긁었어요. 그래야 매장에서 저한테 전화로 더 소리 지르고 난리칠 것 같았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예 이미지 나락가도록 만들어야겠다 싶었어요. 동서는 개거품을 물며 속된 말로 지랄지랄이었어요. 혼자 소리 지르며 야 이 미친년아 하면서 어쩌고 하는데 소리 지르며 얘기하니 웬 괴수가 울어대는 것 같았어요. 한국말을 하는 건지 동물 언어를 쓰는 건지 못 알아듣겠어서 그냥 끊어버렸죠. 그 이후로 동서 전화는 무시했는데 문자가 또 오더라고요.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너 때문에 가게 힘든 거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그날 널 빨리 내쫓았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다. 뭐 대충 이런 맥락의 문자였는데 당연히 씹었죠. 잘근잘근 씹어도 모자랄 판이었지만 똑같이 행동하긴 싫어서 답장 안 하고 차단해버렸어요. 그 뒤로는 남편 통해서 간간히 소식을 들었는데 점점 가게가 안 돼서 서방님한테 스트레스를 다 푼다고 했어요. 그래서 둘이 이혼 위기라고 하던데 솔직히 빨리 헤어졌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서방님도 저런 인간보다는 더 착한 사람이 잘 어울렸거든요. 그러다 제가 동서에게 정면으로 어퍼컷을 한 방 날릴 기회가 찾아왔어요. 역시 인생사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동서가 저한테 무릎을 꿇을 일이 생기다니. 저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하루는 친정에 갈 일이 있었는데 친정엄마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가게 임차인이 자꾸 월세를 조금씩 내고 미루고 해서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뭐? 월세를 안 내?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던데. 교묘하게 벙망 피해서 조금씩 내고 그런 인간들 많다더라고. 그 사람도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님 가게가 작아서 장사가 잘 안 되나? 제가 걱정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 친정엄마는 가게는 크다고 하셨어요. 거기 가게의 규모는 커. 내가 얻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이라 너는 모를 텐데 호실이 꽤 큰 편이야. 그것도 대형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인데 프랜차이즈가 저렇게 장사 안 되는 건 또 처음 보네. 처음에는 월세 잘 냈는데 갈수록 이러더라고. 어정쩡하게 돈을 주니 법으로 걸기도 애매해. 저는 대형 프랜차이즈,
그것도 레스토랑이라는 말에 문득 동서가게가 아닌가 싶은 촉이 왔어요.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가게 이름을 물어보니 동서가게 이름인 거예요. 더 확실히 하고 싶어서 일부러 엄마, 계약서 좀 보자. 나도 이런 거 알아둬야 나중에 투자할 때 도움되지 않겠어? 안 그래도 엄마가 저번부터 부동산 쪽 일 가르쳐 주려고 했잖아. 나한테 물려준다고. 나도 슬슬 알아야지. 라고 하면서 임차인 이름을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임차인 이름 석자가 동서 이름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모르고 있을 법도 한 게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일일이 이런 걸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물려줄 때 제대로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를 수밖에 없었죠. 저도 부모님이 하는 일 굳이 묻는 편은 아니라 몰랐어요. 근데 웃긴 게 진짜 동서랑 인연은 인연인 것 같은 게 우리 엄마가 부동산 투자하는 활동 지역이 강남이라 동서랑 이렇게 딱 만나게 된 거예요. 부동산 계약할 때 건물주랑 세입자가 서로 만나서 얼굴을 알 텐데 어떻게 몰랐나 싶으시죠? 우리 엄마는 계약할 때는 항상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가서 서로 몰랐을 거예요. 우리 엄마 이름을 동서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아따, 이번에 건수 제대로 잡았다 싶어. 엄마, 이거 내 동서가 하는 가게 맞네. 설마 해서 내가 계약서 보자고 한 건데 이름 보니 확실해. 가게 이름도 맞고. 변호사랑 얘기해서 법대로 해. 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렇게 마주칠 줄은 몰랐네. 라고 했죠. 친정엄마한테는 다 털어놔서 이미 동서의 만행을 알고 있었고 친정엄마도 제 말을 듣고 나서 눈에 불을 켠 채 법대로 하려고 벼르고 별렀어요. 아니, 너한테 그렇게 돈 자랑하고 돈으로 무시했으면서 가게세 하나 제대로 못 낸다고? 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어놓고 돈을 안 낸다고 내 이걸 그냥 마음 같아선 찾아가고 싶다만 요새는 법이 세입자 편이라서 조만간 법으로 걸 수 있을 때 본때를 보여줄게. 당장은 동서를 어떻게 하진 못했지만 결국 동서가 3달치 월세를 밀렸고 친정엄마는 바로 명도 소송 걸어서 내쫓으려고 했어요. 내용 증명 보내고 바로 소송 걸어버렸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등등 법적 조치는 다 해둬서 빼도 박도 못하게 했어요. 동서는 친정엄마한테 저기 제가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런데 변호사만 보내지 마시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저 진짜 힘든데 소송만 걸지 말아주세요. 라며 울먹이면서 얘기했다고 해요. 친정엄마는 알았다고 했고 그 자리에 저도 같이 나가기로 했어요. 나 네 동서 만나기로 했다. 원래 같으면 가차없이 변호사만 보내서 바로 소송 걸 텐데 네가 내 딸인 걸 봐야 정신 차리지 않겠니? 저는 친정엄마 말에 좋다고 따라 나섰죠. 동서는 변호사 사무실에 약속 시간을 칼같이 맞춰서 왔어요. 친정엄마랑 저는 그 전에 미리 가서 차 한잔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동서가 들어와서 제 얼굴을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했어요. 동서는 친정엄마 얼굴을 보더니 하는 표정이었어요. 전에 한두 번 마주친 적이 있어서 긴가민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제 얼굴도 제대로 보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건물주가 우리 엄마인 건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항상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알아서 일 처리를 하니 엄마랑 만나본 적이 없고 그러니 당연히 건물주가 친정엄마라는 건 꿈에도 몰랐겠죠. 동서는 그제서야 다급하게 울면서 무릎 꿇고 저한테 빌기 시작했어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셔서 가게라도 잘 운영해야 해요. 이걸로 못 벌면 우리 친정 다 망해요. 제발 소송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밀린 월세 어떻게든 다 갚을게요. 이제 와서 형님 하고 존댓말 하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여태 시부모님 안 계시면 은근히 반말하고 절 그렇게 깔보더니만 일이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저를 윗사람으로 대하니까 꼴사납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돈이나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싶었지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동서님, 그러게 사람 보이는 걸로 무시하면 안 되시죠. 일부분만 보고 사람 평가하다 잊고 나니 기분이 어때요? 나도 이런 우연은 신기해서 처음엔 안 믿었는데 나한테 서민 냄새 나네 어쩌네 하면 무슨 불가촉 천민 보듯 하더니
이젠 본인이 무릎을 꿇으세요? 너나 나나 다 서민이지 무슨 서민 냄새가 나네 거지네 하는 막말을 해? 됐고, 우린 소송 취하할 생각 없으니 법대로 해보세요. 제가 엄포하니 동서가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도 자기가 잘못한 건 아는 눈치였어요. 그것도 모르면 사람이 아니죠. 저는 더 할 말 없죠. 당장 오늘까지 밀린 월세 다 갚으면 모를까? 아니면 소송 취하는 꿈도 꾸지 마세요. 앞으로 변호사란 법정에서 잘해봐요. 라고 한마디 더 했고 친정엄마 모시고 사무실에서 바로 나와버렸어요. 친정엄마는 증거가 확실했으니 명도 소송에서 이겼고 그렇게 동서 가게는 완전히 폐업하게 되었죠. 그 자리에는 다른 대형 커피 매장이 들어와서 잘 운영하는 중이에요. 가게 자리가 좋아서 수익은 거의 보장된 거라 동서도 자기가 열심히 했으면 매출이 잘 나왔을 텐데. 겉멋만 들어서 친정 부모 등에 엎여 사업하니 아무것도 안 되고 빚만 쌓였을 거예요. 그 와중에 동서네 집안은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어요. 사실 동서 가게 하나 망했다고 뭐 큰일 있겠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집안 자체가 완전히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통에 들었는데 동서 친정아버지가 횡령죄로 걸렸다고 해요. 그간 횡령하면서 돈을 펑펑 써온 거예요. 대기업 임원이 그런 짓 하면 타격이 클 텐데 그러다 결국에는 들통났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쓴 거 토해내고 사표 내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뒷이야기는 모르겠네요. 한창 떠들썩할 때 동서가 이혼했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되고 투명하게 살아야 해요. 자기를 낮추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최고다 하니 결국에는 저렇게 탈이 나는 것 같아요. 대충 후문에 동서는 당장 생활비도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알거지가 됐다고 해요. 게다가 동서는 서방님하고 이혼했고 친정엄마랑 근근히 어렵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동서더라고요. 형님은 잘 사니까 우리 엄마랑 저 살 집만 좀 구해주시면 안 돼요? 그 정도는 형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당장 생활비도 없어요. 아빠 때문에 빚쟁이들은 자꾸 찾아오고 죽을 지경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또 갑자기 형님 하며 징징거리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돈 없으면 벌 생각을 해야지 여기저기 달란 소리만 나오니? 나도 친정 잘 살아도 내 힘으로 벌어서 생활하고 있어. 너도 이참에 정신 차리고 편의점이든 PC방이든 마트든 어디서든 알바라도 하면서 번듯한 직장 구하게 공부도 해. 네 힘으로 살아야지. 아님 파산 신고하던가. 아무튼 너 혼자 살 길 찾아봐라. 난 모른다. 하고 딱 잘라 거절했어요. 그 뒤로 그 번호도 차단해버렸죠. 이래서 사람은 보이는 걸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건가 봐요. 저는 지금도 친정에 돈 달라고는 안 하고 남편이랑 둘이 월급 갖고 사는 중이에요. 어정쩡한 집안에서 어정쩡하게 살아온 동서 만나 속이 많이 뒤집어졌지만 이것도 인생 공부 세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네요.